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3일 화요일 오후 5시 27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적당히 올라서 마감했죠. 0.2%, 0.3% 올라서 마감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 지금 딱 걸쳐있는 그 정도 상황이고요. 미국이 오르니까 오늘 아시아장 반등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등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일단은 그 아시아장 같은 경우는 단기 하락 추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 상승 추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2거래일째 상승 중이지만 반등이다 라고 일단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는요. 오늘 뭐 특별한 이슈 같은 게 있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의 무역 통계 호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제 어젯밤에 미국이 하락했으면 오늘 아시아가 올랐을까요? 네, 그럴 거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무역 통계는 그냥 갖다 붙이는 거고 제 생각엔 미국이 오르니까 아시아장도 아무튼 반등을 했다. 특별한 아시아장으로 움직인 재료는 없었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코스피로 넘어왔는데요. 일단 뭐 코스피도 아직까지 뭐 단기 하락 추세 중에 어떤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뭐 일단 그런 모습인 거죠. 단기 하락 추세 뭐 요렇게 단기 하락 추세라는 거 일봉상에서도 일단 보이긴 보이죠. 뭐 요렇게 잡거나 그리고 고점 요렇게 내려오는 추세선. 아무튼 그러니까 단기 하락 추세인데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하락 추세이긴 한데 그 와중에 일단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응의 난이도가 아무튼 뭐 조금 좀 있긴 있습니다. 대응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사실 이런 자리가 참 마음고생하게 만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중요한 자리들까지 일단 올라는 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애매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래요. 더 올라오거나 더 내려오거나 하지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오늘은 중요한 저항들까지 뭐 예를 들면 이평선으로 보시면 일봉상 21선, 선물 21선까지 21선 부근까지 왔죠. 이평선의 관점으로 봐도 그렇고 아니면 단순히 수평선을 이렇게 쭉쭉쭉 그어봤을 때 어떤 그 중요한 저항 자리에도 거의 다 온 거고 435부근까지 거의 다 왔고 분봉상으로도 이런 추세선들이 다양하게 모여있는 이런 자리들에 와 있기 때문에 무거운 저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어쨌든 한 번쯤 뭔가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그런 얘기 드리고 있죠. 반등시 매도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자리가 아무튼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꺾인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정도 가격대면 이제 숏 매집을 좀 시작해 볼 만한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 매집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확인된 건 아니라고요. 오늘 435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내일 음봉이 나오거나 여기서 밀려줘야 그래야 이제 이 자리가 저항이 되는 거고 그래야 이제 이런 자리에서 밀려줘야 그래야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이 실제적으로 이제 빛을 보는 거겠죠. 아무튼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무거운 저항을 돌파하려는 모습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 어딘가에 지금 못 넘고 버벅버벅 하는 모습일 수도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어쨌든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근데 한 번쯤 뭐 숏을 이 정도쯤 올라왔으면은 이제 슬슬슬 뭐 해볼 수는 있을 만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조금씩 매집해보거나 아니면 확인하고 들어가거나 뭐 둘 중 하나가 되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해놓고 나서 일단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오늘 또 조금 더 사긴 샀는데요. 저 같은 경우 물량을 만약 확 더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음봉이 좀 나오고 나서 여기 어딘가를 저항으로 인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잡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뭐 이런 자리 가격적 메리트는 숏이 가격적 메리트는 있다라고 봐서 일단 조금씩 잡고는 있어요. 이 정도 모습인 거고 오늘 뭐 그냥 시장의 전반적인 모습 정도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일단은 뭐 반등 중이긴 합니다. 2거래일째 반등 중이긴 한데요. 코스피가 보시면 어쨌든 거래량들은 일단 눈에 띄게 많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래량 줄어드는 게 진정한 상승을 바라시는 분들 입장에선 별로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닐 수 있겠죠. 좀 거래량도 좀 동반되고 뭔가 좀 돈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좀 어쨌든 좀 반등에 대한 의미를 줄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일단 뭐 거래량도 좀 많이 줄어들고 많이 좀 어떤 눈치를 보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계속 약하고요. 그죠? 시가총액 1등 종목이 일단 강해야지 뭐 지수가 강하고 그럴 건데
아무튼 지금 삼성전자는 뭐 이제 거의 뭐 완전 역배열로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 뭐 보이고 있고, 아무튼 얘 같은 경우도 그렇죠. 거래량이 좀 확연히 좀 2거래일 연속으로 좀 많이 줄어져 있고, 뭐 어쨌든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하고 있지만 이 계속 음봉이긴 합니다. 물론 이렇게 2거래일 동안 음봉 나와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설마 그 지금 주식 상승을 보신다라고 하시더라도 지금 이런 종목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치 그 비트코인 같이 계속 어떤 이 머리 위에 저항들이 계속 그죠? 쌓여갖고 자꾸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이제 저점만 낮아지면 되는 건데, 일단 어쨌든 머리 위쪽에서 계속 고점이 누적되면서 계속 저항이 누적되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 들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안 좋은 입장일 거고, 또 그리고 이번에 급락을 하면서 이 직전 저점 자리를 붕괴시켰다는 것도 일단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시가총액 1등 종목이 이렇게 처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어느덧 이 위에서 무거운 이평선들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머리를 숙이고 있죠. 121선, 61선, 21선, 51선. 남은 건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241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어쨌든 모양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런 모습들 나오면은 뭐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가 오르더라도 뭐 강하게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긴 하겠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던 그 5가지 이유들, 그 어쨌든 여전히 지금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면, 환율이 옛날하고 달라졌죠. 달러 강세가 시작되고 있고, 그 공매도, 예전에 안 했던 거 공매도 하고 있고, 삼성전자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약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약간 매파적으로 좀 변했고, 뭐 이런 점들을 들면서 옛날에 작년 11월처럼 그렇게 급등하기는 이건 글러먹었다, 이런 4가지 정도 이유를 드러났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매일매일 점검해 나가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보고 뭐 환율 보고 이러면서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아무튼 보시면 뭐 삼성전자도 별로 거래량 없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뭐 하이닉스 같은 것도 그렇고요. 코스닥 시장도 오래간만에 좀 한번 조금 좀 자세히 보자면은, 뭐 코스닥 시장도 좀 그래요. 지금 보시면 별로 그렇게 모양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래 전부터 모양이 좀 안 좋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거,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누가 봐도 일단 하락 추세입니다. 누가 봐도 하락 추세예요. 다만 이제 시장 분위기가 그냥 그럭저럭 버텨주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으니까 폭락은 하지 않고 그냥 개기곤이 있는데, 아무튼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오래전부터 하락 추세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시가총액 1등 종목이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150은 옆에 보시면 거의 박스권으로 잘 버티고 있죠. 하여튼 정말 대단한 거예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지금 어쨌든 시가총액 1위 종목들은 벌써 대형주들은 벌써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어요. 벌써 누군가 열심히 팔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카카오 게임즈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얘도 일단 뭐 아무래도 카카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뭐 신작 게임 출시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카카오가 막 급등했었잖아요. 아무래도 그의 영향을 좀 받아서 얘도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얘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최근에 급등해갖고 장대 음봉들이 좀 나오는 등 일단 별로 분위기는 글쎄요, 그죠? 일단 중요한 저항까지 왔습니다. 얘도 거의 뭐예요? 얘도 그 상장일 날에 만들어놨던 그런 뭐 고점, 그런 부분까지 왔죠. 아주 무거운 저항 자리까지 오긴 왔죠. 아무튼 뭐 이래저래 코스닥 시장도 그렇게 녹록진 않아 보인다라는 이야기. 얘도 보시면 뭐 거래량 같은 게 좀 계속, 그쵸? 뭐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죠. 하여튼 코스닥 150 지수 자체를 보시면요, 지수 자체를 보시면 일단 오늘 조금 올랐다가 좀 밀렸거든요. 오늘 보시면 지금 보시면 중요하게 내려오는 이 추세선, 지금 이 추세선을 넘지 못하고 이번에 밀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단 다시 이 추세선 부근에 오늘 올라왔었는데, 일단 여기 터치 못하고 살짝 윗꼬리가 달리긴 달렸습니다. 쌍고점의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쌍고점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내일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음봉이 나오고 하락을 해줘야, 이렇게 아래쪽으로 빠져줘야 뭐 쌍고점이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얘 같은 경우 일단 별로 모양이 하여튼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계속 고점 낮아지고 있고, 물론 뭐 저점들은 살짝 올라와서 수렴형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일단 쌍고점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나와서 여기서 밀린다면은 어쨌든 모양은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빨리 갈 거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벌써 세 번째까지 그 도전을 해서 이런 데서 못 간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일단 치명적일 수 있겠습니다. 이 제약업종 지수가 아무튼 또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도 한번 구경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약업종 지수 같은 경우 이거 완전 다중천장이에요. 완전 다중천장. 2018년 1월 달에 만들어 놓은 고점부터 해서 지금 완전 다중천장이에요. 이번에 이거 넘어간다? 글쎄요. 이번에 지금 이러한 대략적으로 대충 보면은 이 부근이 무거운 저항이죠. 연 단위로 크게 보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올라와 갖고 여기서 지금 재차 저항받고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약업종 지수 지금 자리가 별로 어쨌든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단 이렇게 얘가 아주 무거운 저항, 몇 년치 저항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밀린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 아무튼 별로 좋을 수만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대장 업종하고 대장 종목하고 이런 것들이 약하다. 이거 시장 지수 자체가 탄력적으로 오르기는 좀 힘겨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고요. 아무튼 뭐 근데 아직까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뭐 미국이 아무튼 제일 한국이 여기서 뭐 꺾이거나 이런 모습, 하여튼 지금 이 반등이 끝나려면은 아무튼 이제 미국의 상승이 좀 적당히 멈춰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뭐 살짝이나마 하락 마감을 해줘야 코스피도 움찔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지금 숏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문제는 그거죠. 미국이 어쨌든 너무 강하다. 미국이 얘가 이제 완전 급등 랠리를 이어나가기 직전, 특히 S&P 같은 경우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어쨌든 가장 쥐약이긴 합니다. 반면에 이제 숏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희망적이다 그런 건 어쨌든 아직까지 그 환율이 1145원짜리를 계속 지켜주면서 여기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다는 거. 장중에 45원을 깼지만 결과적으로 일단 45원은 회복해서 마감을 했고요. 아무튼 뭐 이런 점들, 환율의 약세가 미국의 강세를 그죠, 미국이 그 엄청나게 강한 거를 신흥국의 영향을 받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주고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환율 보면 계속 미국과 디커플링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뭐 환율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미국 올라가면 진짜 이거는 숏도 아니고 롱도 아닌 애매한 그런 게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정말 애매한 그런 상황이 계속 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요. 빨리 아무튼 어떤 불확실성이나 뭐 실적이 나오거나 뭐 미국 만기일이 끝나거나 아니면 FOMC 이런 것들이 끝나가지고 뭔가 좀 확실한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뭔가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은 그런 모습이고,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좀 혼란한 구간인데 일단 반등할 만큼 일단 반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좀 눈에 띄게 올라왔으니까 숏 매집은 한번 좀 해볼 만한 그런 자리라서 천천히 뭔가를 해보고는 있긴 하고요.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일단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애매하죠. 네. 물론 정말 애매했던 건 어제 같은 게 애매했지,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튼 뭐 숏에 대한 가격적 메리트는 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요. 이번 주가 이제 오늘 밤부터 해서 이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슬슬 시작됩니다. 오늘 밤부터 해서 뭐 JP 모건, 골드만삭스, 내일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뭐 이런 것들의 실적이 쭉쭉쭉쭉 나오게 되고요. 다음 주쯤 되면은 이제 나스닥 기업들도 슬슬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뭐 넷플릭스, 다음 주 목요일 날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뭐 이런 기업들이 일단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하여튼 미국은 그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만기일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들이,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온다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글쎄요, 이런 실적 발표가 S&P 지수의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S&P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이제 그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언제든 탄력적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안 튀어나가는 건지 못 튀어나가는 건지 일단은 뭐 그러고 있습니다. 빠질 거면 어젯밤에 빨리 빠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젯밤에 0.3% 정도 상승 마감했으니까 얘 뭐 언제든지 또 가파르게 또 날아갈 수는 있다라고 일단 계속 보는 게 맞긴 맞을 겁니다. 근데 일단 오늘부터 S&P 지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은행주들이나 뭐 금융주들의 실적이 오늘 밤부터 이제 오늘 밤부터 일단 뭐 발표가 되긴 하거든요. 글쎄요, 뭐 실적들이 어떻게 나올지, 거기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반영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미국은 지금 엄청나게 강하죠. 미국은 엄청나게 강한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신흥국이라 가지고 지금 미국만 강하고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뭐 기껏해야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상승 랠리지만 뭐 아시아나 뭐 유럽 같은 데는 이제 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정도다. 일단 뭐 이 정도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어젯밤에 독일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에서 장대 양봉이 나와가지고 다시 전고점을 넘어갈 것처럼 이렇게 그림은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는데 일단 뭐 봐야 되겠죠. 뭐 넘어가야 넘어가는 거니까. 하여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그런 가격대에 왔으니까 코스피는 뭐 한번 해본다. 확인은 안 됐지만 한번 해본다. 확인되면은 좀 더 세게 할 거다. 이 정도 이야기 정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렇고요. 하여튼 그 달러 강세 같은 거 계속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미국이 오르는 거 하고 한국이 오르는 거는 아무튼 별개의 문제이긴 할 겁니다. 글쎄요, 뭐 특별히 더는 뭐 지금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미국장 뭐 맨날 눈만 뜨면 오르고 있고, 하여튼 뭐 실적 발표 나오고 있다 요런 거 정도, 이번 주 만기일이다 요런 만기가 껴있다라는 거, 미국장 그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와중에 한국 환율은 1145원 지키고 있다. 그 와중에 반등이 일단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